한국의 대표 트로트 가수 중 한 사람인 송대관은 지난 2013년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그로 인해 16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빚마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방송계를 떠나면서 송대관의 근황에 대한 각종 추측성 루머가 떠돌기도 했는데요. 그에 관해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46년 전라북도에서 태어난 송대관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실종되었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현재 가족은 부인 이정심 씨와 일남 3녀의 자식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1967년에 그는 트로트곡 인정 많은 아저씨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 이후로 세월이 약이겠지요. 해뜰 날과 같은 여러 히트곡을 내기도 했으며 송대관은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에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1988년 한국에 다시 돌아와 음악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송대관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른 이유로는 돈이 너무 부족해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미국 이민을 결정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지내며 그는 아내와 함께 대형 마트를 운영했지만 고향이 무척 그리웠다고 합니다. 돌아온 이후에 혼자랍니다. 인생은 생방송, 고향이 남쪽이랬지 등의 히트곡을 잇따라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박자라는 곡은 그의 대표곡이자 대상을 수없이 탈 만큼 엄청난 반응을 얻어냈죠. 2004년부터 5년 동안 송대관은 이가탄 제약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송대관의 부인 이정심은 이화여대에서 고전무용을 전공했고 일본 동경여자체육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집안은 인천에서 부동산 관련업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7살 나는 두 사람은 1976년 송대관이 공연차 일본에 방문하였을 때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 송대관이 호감을 갖고 연락을 취했으나 이정심은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그녀도 데이트 신청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정심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이들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정심도 헤어질 결심까지 하려 했지만 송대관이 크게 슬퍼하는 모습에 다시 마음을 바꾸었고 그 후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함께 이주하였고 결혼식도 올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난 송대관의 사건은 어떤 내막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한 캐나다 교포 A씨가 자신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토지를 개발하지도 않고 투자금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송대관 부부를 기소한 것으로 불거졌습니다. 또 송대관은 앨범 홍보비를 내세워 A씨에게 현금 1억 원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까지 받았는데요. 따라서 2014년 10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2개월, 부인 이정심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3일 후에 송대관이 항소하였고 논란이 불거지자 2014년 말 KBS와 MBC는 송대관에 대해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2015년 초 부인 이정심은 80일 만에 석방됐고 2015년 8월에 열린 재판에서는 송대관이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이때 아내 이정심에게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송대관도 KBS와 MBC의 출연 정지 처분이 해제됐습니다. 더불어 160억 원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송대관은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되었으나 끝까지 함께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송대관은 4년이 지난 2018년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70억 원 상당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빚을 갚고 그동안에 월임대료를 내면서 지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집을 다시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60억 원이나 되는 큰 빚 중에서 90%를 탕감했다고도 밝혔는데요. 한편 과거에 송대관과 김연자의 불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연자는 1988년 일본에서 활동했었고 2010년대 초에 신곡을 발표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아모르 파티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김연자는 초창기에 한국과 일본 예능 활동을 함께하면서 송대관과 돈독한 선후배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송대관은 김연자에게 세심한 배려와 격려를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김연자가 본격적으로 국내 활동에 뛰어들면서 매니저 역할을 맡은 홍 대표 또한 가요계의 여러 방면으로 힘이 닿아 있어서 송대관과도 친한 형, 동생 사이였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던 2017년
두 사람 사이에 불화설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연자는 송대관의 폭언 의혹 관련 기자회견장에 홍 대표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김연자는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쁜 활동 속에 지내다 보니 거리가 느껴졌고 서먹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주치면 제 나름 열심히 인사를 하곤 했다. 그러나 송대관 선배님이 제 인사에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가수분들은 인사를 잘 받아주는데 송대관 선배님은 2, 3년 전부터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저한테 못마땅한 일이 있으신 건지 열심히 다가가 인사하려 해도 무시하는 모습에 속상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즘은 홍 대표님이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자 송대관 소속사 대표가 홍 대표님 후배니까 넌지시 말씀을 드린 것 같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는데요. 불화설이 있기 전인 2015년 송대관은 홍 대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홍 대표는 송대관을 믿고 송대관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며 김연자는 선후배 사이에 돈 거래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그러할 돈도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데요. 이 불화의 절정은 2017년 4월 24일 오후 KBS 별관 로비에서 한 사건이 터지면서였습니다. 당시 송대관은 KBS의 가요무대 녹화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홍 대표로부터 당시 송대관은 KBS의 가요무대 녹화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홍 대표로부터 폭언을 들었고 그의 말에 송대관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을 찾아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는데요. 송대관은 당시에 홍 대표로부터 인사를 왜 안 받냐. 너 송대관 그냥 패버리고 깜빵 잠깐 다녀와.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XX야 라고 비속어 섞인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연자와 홍 매니저는 전면 부인하며 기자간담회를 연 것인데요. 기자회견장에서 홍 대표는 현장 CCTV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다행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방관제 영상장치를 찾았는데요. 영상을 보면 송대관이 먼저 홍 대표를 불러 세웠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홍 대표가 송대관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 후 다시 대화를 나누는 등 특이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결국 그동안 세 사람 간의 갈등과 감정의 깊은 골이 누적되어 야기된 일이었습니다. 가수라는 직업상 혹은 개인적인 사연으로 인한 갈등이 김연자와 송대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 발생한 것인데요. 그들의 세계는 정말 치열하고 냉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